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 오늘 반등했습니다. 오랜만에 좀 반등의 어떤 실체가 있는 느낌, 그런 흐름이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해외 증시가 부진하고 그러면 순식간에 또 차가워지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기대할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향을 볼 때, 요 환율이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 환율하고 시장하고 거의 역동조화 흐름이다.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지금의 원화 강세는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적정 환율이 얼마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그냥 제가 보는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가 보는 적정 환율은 1,5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1,500원을 1,270원으로 만든 것 중에 가장 큰 게 중국도 금리 인상을 못하고 일본도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겁없이 금리 인상을 했다. 여기에 따른 어떤 효과가 아닐까. 대신에 이제 실물 경제는 엉망이 되는. 근데 이 트라우마라는 게 있기 때문에 미국은 물가 상승으로 아주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고, 한국은 외환 위기로 큰 또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물가에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고, 한국도 실물 경제가 엉망이 되든 말든 외환 위기의 가능성조차도 무서운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는 거고, 일본은 이 저기 거품 버블 붕괴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거품이 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어떤 경험에 의한 트라우마, 이거에 따른 결과물로 볼 수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되면 실제 이제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한 차례 정도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원달러 환율로 봤을 때 10월 기준으로 해서 환율만 가지고도 수입 물가의 대폭적인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다가 국제유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도 한창 때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고, 거기에 따른 또 물가 하락 요인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휘발유 값으로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유류세 감면을 회기를 할 거지만 1,400원대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합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어떤 부담이 크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의 트라우마 때문에 한 차례 정도는 열려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더 할 부분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해외 증시 대비해서는 선방할 가능성이 크고, 그게 연초에 이제 분위기를 어떻게 바꿔가는지, 뭐 주기로 따졌을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연초부터 이런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요 부분이 좀 핵심일 것 같고, 요 변동성 범위에서 이 반등을 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 그렇다고 또 시장에서 크게 무너지지도 않는다. 결국 계속 그 균형을 이루어가는 재미없는 흐름을 전개하는데 무게를 두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런 상태. 그러면 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어제 제가 기준도 다 말씀을 드렸고, 어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변수가 생겼을 때 그렇게 수정 보완해 나가는 그런 대응을 해 나간다면 예측이 크게 틀리지도 않습니다. 다만 예측을 갖고 베팅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틀리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식 투자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굉장히 또 눈높이가 높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10원, 20원 단가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게 뭐 무조건 도덕이고 정답이란 얘기는 아니지만 평균치를 봤을 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어떤 노력은 정말 처절할 정도로 큽니다. 근데 주식 투자자들 중에서 물려가지고 몇 달 고생하고 예, 어마어마한 시간을 할애해서 종목을 선정을 하고 사람들의 심리도 감안하고 이런 모든 종합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결과물,
그거랑 분명히 비례를 한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어떤 노동과.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차트 대충 그려보고 여기서 들어가서 먹고 나오고 이런 걸 기대한다. 매일매일 단타로 뭔가 수익을 기대한다. 요거에 대한 부분은 이 노력 총량으로 볼 때 확률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요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돈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우리가 뭐 특출나게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간과 노력을 바꾸는 돈으로 바꾸는 그 과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고, 그게 만약에 자유롭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기일 것이고, 또 그게 만약에 쉽다고 한다면 그 역시 거짓말일 것이고. 예, 그래서 힘든 과정인 거는 당연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나고 보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금방인데. 물론 금방이지만 이때 심리가 어땠는지 잘 아실 거고, 또 이때도 어떤 심리였는지 잘 아실 거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런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결국 분할로 대응해야 되고,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우리 심리를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점점 더 좋아지고 어느 시점이 되면 적어도 잃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정도의 내공이 쌓이게 되고, 그 잃지 않다 보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괜찮은 수익이 쌓이게 됩니다. 네, 거기까지 저는 여러분들을 조금 더 빠른 시간을 단축하고 또 조금 더 쉽게 인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럼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뭐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삼성생명 좋은 결과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 종목은 한번 지금 시장 배당주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배당주의 대표적인 게 은행주인데, 그러면 하나씩 KB금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접근을 합니다. 배당 관련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배당 관련 투자의 적기가 9월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좋지 않으면 11월에 사라. 시장이 좋으면 한 6월부터 사야 된다. 예, 요런 건데 시장이 나쁘니까 11월인데 9월부터 좋았습니다. 9월에 일찍 시장이 바닥을 찍었으니까. 네, 그래서 통상적인 배당 투자의 적기에서 샀을 때 굉장히 준수하다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러면 KB금융이 올해는 얼마 배당을 할 건지 보면 작년에 배당을 2,940원을 했습니다. 작년 2,940원이고 별도 기준으로, 별도는 아니지만 작년보다 약간 다소 더 개선이 됐으니까 2,940원을 순이익 증가분으로 환산을 했을 때 한 3,200원 정도 배당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 51,500원입니다. 예, 그러면 대략 한 6% 정도고, 이게 은행 이자보다는 나으니까 현재 주가를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배당 기일까지는 배당 관련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니까 그때까지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일 것인데, 예,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배당락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배당락 이후라도 뭐 가치 대비 저평가 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잘 버텨주지 않을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낮은 시기에 배당을 하고 배당락을 얻어맞는 종목들은 통상 한 달 정도 이후에 배당락을 극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으실 분들은 설 연휴 이후에 매도를 한다. 물론 이건 그냥 통상적인 기준입니다. 그 사이에 뭐 변수가 생기면 당연히 대응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설 연휴 이후에 파시는 게 낫고, 배당을 안 받으실 분들은 배당락 전에 털고 배당락 이후에 다시 잡는 그런 정도의 대응이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한지주. 신한지주도 뭐 비슷합니다.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신한지주의 순이익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고, 작년에 1,960원을 배당을 했는데
순이익 증가분으로 봤을 때 올해는 한 2,300원 정도 배당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앞으로 금리 인상 때문에 부실 채권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충당금을 쌓다 보면 손실이 늘어나서 이익이 감소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텐데 그런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도 과연 이런 정도의 배당을 할 수 있을 것인지가 핵심이고 만약에 신한지주가 이 배당을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또 앞으로 이 정도 배당을 기대할 수 있다. 뭐 요런 관점에서 보실 수 있고 만약에 배당금을 늘어난 이익만큼 하지 않고 작년보다도 오히려 줄인다라고 하면 앞으로 험난하겠구나. 그걸 또 주가에 반영해서 주가가 부진한 그런 흐름이 될 거니까 배당금이 높으면 오히려 배당락도 빨리 극복을 할 것이고 배당금이 적으면 약세의 배당락까지 겹치고 그 이후에도 회복이 어려울 거다. 요렇게 이제 경우의 수를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난 분위기 좋을 거라고 보는데?'라고 생각하시면 배당을 받고 배당락 이후에 계속 기다리시다가 정리하시면 되고 나쁘게 보시는 분들은 배당락 전에 던지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러면 저렇고 저러면 이렇고 뭐 잘못 생각하면 하나만 한 소리인데 그 기준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금융지주. 그 하나금융지주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주식 물어보시는 분들께 편하게 권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뭐 충분히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당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잘은 모르는데 그 금융지주사들은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순이익 증액분을 감안했을 때 올해 작년 3,100원이고 올해는 한 3,2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00원 정도 보고 이 정도 배당을 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70%니까 이 배당금의 대부분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투자자들이 살짝 반성이 필요한데 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게 한 7% 정도 됩니다. 지금 주가가 올랐을 때. 이 기준으로는 거의 한 9% 되는데 이 정도의 배당 수익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낮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런 종목들의 비중 70%나 갖고 있는데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아유 7% 그 뭐 하루 변동인데 근데 그 수익 나는 변동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손실 나는 변동도 생각해야 되니까 하루에 7% 벌 수 있으면 하루에 7%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고려를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어쨌든 금융지주사 중에서 상대적으로 나은 배당 매력이 있고 그 배당 매력을 바탕으로 배당 관련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될 때 다른 금융지주사들보다 많이 올랐으니까 배당락 이후의 흐름은 다소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 흐름의 바탕은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 큰데 그 실적 감소가 금융지주사들 전체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지금부터는 좀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단기 흐름도 좋아하고 배당도 많이 주니까 배당락 이후에는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우리 금융지주는 최근에 이제 시장에 핫한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역시 배당 관련해서 이제 7% 정도 되고 작년보다 증액된 걸 감안하면 배당금은 1,000원, 1,000원이면 한 8% 정도 됩니다. 훌륭한 배당 수익률을 제공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증권사나 그 투자 자산운용사 이런 비은행 계열사를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인수하는 건 굉장히 잘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주식시장도 거품이 낄 때가 있고 또 거품이 빠져 있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거품이 빠져 있는 시기고 우리은행이 유안타증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울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인수설이 등장할 때마다 금융회사의 인수설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 금융지주가 주인공이 되더라. 그만큼 이제 비은행 부분에 대한 보강이 언젠가는 할 것이다라는 정서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제 금리가 높기 때문에 비은행 계열사의 어떤 실적은 나쁠 것이고 은행 계열사의 실적은 좋을 것인데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실적이 좋지 않은 나쁠 때 사두는 이 전략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인수설이 나올 때마다 우리 금융지주의 주가 흐름도 조금씩 반응이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따지면 배당락 이후에 배당 수익률이 좋으니까 배당락이 크게 나올 것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또 주가가 바닥 가까이 있으니까 이때부터 사서 어떤 비은행 부문의 강화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나가면서 그게 그렇게 될수록 가치가 높아지니까 예, 긍정적으로 보는 예, 그런 관점의 접근은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은행입니다. 예, 경기 침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않나 예,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왜냐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기업은행에 대출한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그렇게 해서 기업은행이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손실이 날 것이고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는 건데,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미 이전 수준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그런 걸 방치하지 않을 것 같다. 누가? 정부하고 한국은행이. 그래서 내년에 정책 자금을 205조를 공급을 하는데 굉장히 나쁘지 않은 규모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한 500조 정도 퍼부으면 좋겠다 생각인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저보다 훨씬 잘 판단하고 결정하셨을 거라고 보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정책금융의 상당수가 기업들한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 구조의 전환도 그렇고, 그 이 삼고 현상에 의해서 이제 그러니까 고금리를 고통받는 업체들을 또 지원하는 데도 상당한 비중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초격차 산업 육성한다라든지 아니면 미래 산업에 지원한다. 이거는 뭐 사실상 눈먼 돈이 아닐까 싶은데, 이것저것 적당히 쓰면 뭐 다 나오는 거고, 28조, 45조, 50조, 55조, 한 80조 이상. 네, 정책 자금이 뿌려질 거고, 그러면 기업은행이 상대적으로 좋을 것 같다. 요런 게 이제 계속 묻어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후년에 총선이 있고,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는 정부가 경기 침체이고 주식시장 박살나 있고 부동산 박살나 있고 이런 상태에서 총선을 치르는데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상반기 6달 정도만 잘 버티면 그 이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좋은 상태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물가도 안정이 될 것이고 부양책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주가도 쌀 것이고 부동산도 쌀 것이고, 그래서 내년 6월 정도를 기점으로 이제 타진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과정이 만약에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기업은행은 부실 채권에 대한 어떤 우려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정책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출의 볼륨도 커질 것이고, 지금도 이미 기업은행은 다른 금융지주사들 계열의 은행보다 성장성이 좋습니다. 자산 총계의 증액 속도를 봤을 때 여기에 이제 한 80조 정도 더 엎어지게 되면 우리 금융을 따라잡게 되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5대 금융지주사하고 비교했을 때 체급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항상 그렇지만 규모가 갖춰지면 금융에서는 그게 파워가 됩니다. 예, 그래서 기업은행의 어떤 재평가, 뭐 사실 뭐 지나고 난 얘기지만 이 정도 가격이면 무조건 사야 됩니다. 정말로. 과거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2,000원. 이 이하면 괜찮은 가격이다. 근데 12,000원도 괜찮은데 8,000원대로 떨어졌다라는 건, 돈만 있으면 지를 텐데, 뭐 돈이 없으니까. 예. 근데 이 기업은행의 배당이 780원이고 올해 조금 늘어날 수 있으니까 800원 정도라고 봤을 때 7% 중반에 그 배당 수익률이고, 근데 이런 종목들 고배당주들은 쌀 때 사면 지금 11,200원 기준으로 800원이 그렇지만 뭐 9,000원에 샀는데 800원이면 거의 한 9% 9% 가까운 배당 수익률입니다. 이 시세 차익도 있고 배당 수익률도 있고, 그래서 배당주들은 많이 떨어지면 죽는 거다. 예,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방은행 중에서 고배당을 하는 BNK 금융지주를 보면, BNK 금융지주도 실적은 거의 제자리입니다. 실적은 거의 제자리지만 그 배당 수익률 자체가 높고, 그리고 배당 관련된
예,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등을 했고, 그래서 7,000원대에 560원 배당, 올해도 한 560, 70원 정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거의 8% 가까운 배당 수익률이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샀으면 거의 10%의 배당 수익률이다. 네, 그래서 고배당주들은 쌀 때 주워 담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쌀 때 매수하면 떨어져도 배당 받아서 본전이고, 배당 가까울 때 올라가면 시세 차익 챙기면 되고. 네, 그래서 하반기에는 항상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나는 테마주 들어가서 금 몇 배씩 튕겨 먹을 건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눈에 들어오시지도 않겠지만, 근데 사실 그런 허상보다는 이게 훨씬 낫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고배당주들, 통신주들까지 보면, KT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배당락을 먼저 얻어 터진 것 같은데, 배당금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KT가 한창 잘 나갈 때는 배당 2,000원 하고, 자사주 소각도 한 2,000원 정도, 주당 2,000원 정도 했었는데, 뭐 그때까지 그 시절처럼 뭐 강한 매수는 아니지만, 지금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이런 KT 같은 종목들의 국가 기관 산업에 대한 비중 50%, 통신이나 뭐 전력 이런 거에 대해서 50% 제한을 둔 걸 풀어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걸 풀어주게 되면 이제 KT 같은 경우는 지금 43%인데 외국인 투자자들 지분이 한 70% 정도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KT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은 어쨌든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고, 그 유동성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다른 종목에 들어갈 거니까, 결국 이 국가 기관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의 제한을 철폐하는 건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공간을 늘리고, 또 더 강력한 다른 종목의 유동성이 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네, 그리고 KT가 배당 수익률로는 올해 실적이 작년 실적보다 조금 감소를 했기 때문에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했을 때 5% 정도. 금융지주사들의 배당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SK텔레콤. SK텔레콤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주가가 떨어진 관계로 지금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이 SK텔레콤 기준으로 해가지고 13.52%입니다. 뭐 이거 당연히 배당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이게 액면 분할을 했었나? 액면 분할을 한 것 같은데, 그 배당금 6,660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거 5분의 1로 보시면 되니까, 대략 5분의 1이었나? 주가를 6만. SK텔레콤이 주가가 한 20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6만 4분의 1? 이건 그냥 검색을 해봐야겠습니다. 예, 보던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어, 5대1. 예. 5대1 분할입니다. 그러면 과거 기준으로 배당금 5분의 1이면 한 1,000원 조금 넘었다. 1,000원 조금 넘으면 2%. SK텔레콤 이렇게 배당을 못하나? 예. 실적을 보면 배당을 못할 만한 게 올해 실적이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아마 SK 하이닉스 연결 기준 이익이 감소했다, 지분법 평가 이익이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배당 여력이 그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배당을 못한다, 배당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부분이 주가 하락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SK텔레콤은 배당주 탈락, 배당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LGU 플러스는 550원 배당을 했고,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감소했기 때문에 한 500원 정도? 500원 배당하면 이제 4%대 배당 수익률이니까, 배당주로서 이제 고금리 시대 배당주로서는 조금 부족하다. 역시 탈락. 그리고 지금 결국 남은 게 금융지주사들하고 그 증권사들하고 또 생포사들하고인데, 증권사들도 올해 실적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배당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증권을 보더라도 이미 주가가 내려서 배당 시즌에 배당 관련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많이 못할 것 같으니까. 예, 그럼 삼성생명을 보더라도 예, 배당을 많이 못합니다. 겨우 4% 했는데 회계 기준도 바뀌고 또 기준금리도 올라서 이 4% 배당이 매력적이다가 지금 매력적이지 않는 상태. 예, 이렇게 되니까 배당주들은 금융지주사, 은행 쪽으로 압축이 된다. 금리 인상 시기에 굉장히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그런 구조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는 이제 확실히 이제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지고 고배당을 유지할 것 같은 금융지주사들이 강세. 배당하기 이후에도 그 종목들이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가 시장에 참여하는 기준을 만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